커피 테이스트 아로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커피 맛과 향에 대한 어떤 표가 나와 있죠. 보시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얼핏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더 어렵습니다. 예. 자, 왼쪽에 보면 테이스트, 오른쪽에 아로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그 지도로 그 표현을 한 건데 맛, 향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장을 넘기면 그 다음에 서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의 향미 평가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느낄 수 있는 커피의 향기와 맛의 복합적인 느낌을 플레이버라고 합니다. 아, 바닐라 플레이버가 난다. 바닐라 맛이 난다. 바닐라 향이 난다. 바닐라 플레이버가 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이런 플레이버에 대한 관능 평가, 이게 감각 평가입니다. 예. 관능 평가는 후각, 예. 감각은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먼저 후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커피 향기의 종류. 커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정도의 향기 성분이 있다고 그랬죠. 850가지 정도의 향기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향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겠는데, 보면 효소작용, 갈변 반응, 건류 반응이라고 있죠. 근데 커피 향기가 생성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효소에 의해서 나는 향, 예, 그다음에 갈변, 그러니까 슈가 브라우닝, 당이 열을 받아서 갈색이 되고 카라멜화되면서 나는 향, 이런 게 있고, 건류 반응은 탄소 잔류분에 의해서 나는 향입니다. 이렇게 해서 효소 반응을 엔자이매틱, 갈변 반응을 슈가 브라우닝, 건류 반응을 드라이 디스틸레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종류는 각각 세 가지씩 쭉 나와 있죠.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순서도 틀리면 안 돼요. 그대로 똑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커피를 커피를 내리면, 우리가 커피를 추출해서 마시게 되면 가장 먼저 날아가는 그 향기 성분들은 제일 위에 거. 분자가 무거워서 이 분자가 무거운 것들은 가장 밑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날아가는 것들은 제일 위에 것들이 가장 먼저 날아가고, 제일 밑에 있는 게 커피에 가장 오래 남아있는 향기 성분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딱 봤을 때 느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휘발성이 가장 강해요. 그래서 커피는 추출하고 어떻게 됩니까? 빨리 마실 때 커피의 맛과 향을 가장 잘 즐기는 방법입니다. 커피가 식으면 향도 날아가고 맛도 굉장히 좀 안 좋아지죠. 그래서 효소작용에 의한 걸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플로리, 꽃, 네. 프루티, 이게 과일이죠. 허비, 채소. 그래서 꽃, 과일, 채소 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향이 꽃, 그 다음에 과일, 그 다음에 채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꽃에는 플로르 프라그란트, 향긋한 꽃에, 두 번째 시트러스 베리 라이크는 감귤류의 베리, 엘리셔스 레규미너스 이거는 파, 콩가, 허비. 채소 쪽에는 엘리셔스 레규미너스가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커피에서 파나 콩가의 어떤 느낌이 난다는 거죠. 특히 제 경험에 의하면 콜롬비아 커피에서 이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갈변 반응에 의한 거는 너티, 견과류죠. 카라멜입니다. 초콜릿이. 예. 커피를 많이 볶을수록 초콜릿한 느낌이 많이 날 거예요. 그죠? 예. 조금 덜 볶았을 때 카라멜하고. 예. 그래서 너티 같은 경우는 너티, 몰티, 공유 이런 느낌 나고, 캔디, 시럽, 초콜릿, 바닐라 이런 것들이 각각의 세부 항목이 되겠습니다. 건류 반응은 탄소 잔류분에 의한 것이고, 이거는 추출해도 커피에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커피에 가장 오래 남아 있는 게 좋지 않은 향기들, 가장 빨리 날아가는 게 좋은 향기들입니다. 그래서 건류 반응에 의한 것은 술페니, 송진, 스파시, 향신료, 카보니, 숯향, 탄향, 스모키 애시, 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날 수가 있죠. 다음 중 효소작용에 의한 커피의 향이 아닌 것은 플라워리, 플루이티, 허비, 너티라고 있으면 너티가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생성 원인과 종류, 세부 항목까지 외워두시면, 원래는 세부 항목이 안 나오는데 요즘은 세부 항목도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커피 향기. 커피는 각기 다른 특유의 향기 특질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커피 향기의 총칭을 부케라고 합니다. 예. 결혼할 때 던져주는 부케가 아니고 커피에서 나는 전체 향기의 총칭을 부케라고 해요. 자, 그럼 부케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위에 보시면 커피 향기 종류라든가 커피의 부케의 구성 이런 것들은 다 그 기본적인 개념을 SCAA에서 사실은 정립한 겁니다. 자, 부케의 구성은 프라그란스가 있습니다. 프라그란스. 자, 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라그란스.
프라그란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향기냐 그러면 원두가 있지 않습니까? 원두가 있으면 원두를 먹기 위해서는 분쇄를 하죠. 분쇄를 하면 분쇄된 콩에서 나는 커피 향기를 프라그란스라고 합니다. 예. 분쇄된 커피에서 나는 향기. 그러니까 커피는 각각의 어떤 향기에 대해서 명칭을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분쇄된 커피에서 나는 향기. 분쇄했을 때 이렇게 맡아보고 향기 좋다. 이건 프라그란스입니다. 아시겠죠? 볶은 커피의 분쇄 향기. 예,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분쇄했는데 아직 물을 안 넣었죠. 그래서 드라이 아로마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거는 에스테르 화합물에서 의해서 주로 이제 나는 거고, 주로 나는 향기는 분쇄하고 물을 붓고 마시고 나서 이제 코에서 올라오는 향, 뒤에서 느껴지는 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나는 향기도 위에 보셨던 것처럼 생성 원인 그 순서에 따라서 대부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프라그란스에서는 일반적으로 나는 게 플라워리, 꽃향기가 난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꽃향기. 예. 그다음에 아로마. 우리 아로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추출된 커피에서 맡을 수 있는 향기. 커피를 마시기 전에 커피 향 좋다. 이게 뭡니까? 아로마입니다. 거기에는 커피와, 그러니까 분쇄된 커피와 물이 어떻게 됩니까? 만났죠. 그러니까 추출된 커피에서 나는 향기를 아로마라고 하고, 이거는 마시는 컵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컵 아로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로 원인 물질은 케톤이나 알데히드 계통의 휘발성 성분에 의한 것이고, 주로 나는 향기는 아까 플라워 밑에 있는 게 뭐죠? 플룻, 허비, 넌라이크. 예. 여기까지가 아로마에서 주로 나는 향기입니다. 노즈는 예, 사람이 이게 커피를 마셨죠. 그럼 이제 후각신경이 보통 요쪽에 이쯤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게 여기 이제 후각신경을 건드려서 우리가 그 냄새를 인지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코로 들어 마실 때도 있지만 입안에서 올라올 때도 이 향기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입안에서 올라올 때 느끼는 이 향기를 노즈라고 해요. 예. 그래서 실제 커피는 추출된 커피를 이렇게 맡으면 사실 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 근데 마실 때 입안에서 올라오는 향기가 훨씬 강해요. 그걸 노즈라고 합니다. 경험을 못 해보셨을 건데 다음에 커피 마실 경우가 있으면 커피를 마시고 나서 할 때 올라오는 향이 있는지. 예. 우리가 칼치찌개 같은 거 먹으면 이제 칼치찌개 먹고 칼치찌개 다 먹었습니다. 식당을 나왔어요. 그래도 숨을 쉬는데 계속 입에서 칼치 냄새가 나요. 그건 뭡니까? 칼치노즈입니다. 칼치노즈. 아시겠죠? 입안에서 계속 향이 올라오는 거죠. 자, 이거는 비휘발성 액체 상태의 유기 성분에 의한 것이고, 캔디 시럽, 주로 나는 향기는 캔디 시럽입니다. 애프터 테이스트, 먹고 난 거죠. 꽉 삼킨 겁니다. 꽉 삼키고 나서 마시고 난 뒤 입 뒤쪽에서 느껴지는 향기, 이제 훔이라고 하는데, 지지 같은 비용해성 액체와 수용성 고체 물질에서 나는, 이렇게 마시고 나서 입 뒤쪽에서 올라오는 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파시트루펜이 이렇게 구분짓습니다. 자, 향기의 강도. 커피 향기를 맡았는데 향기 좋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커피를 잘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표현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커핑 수업을 이제 가끔씩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향기가 나요? 그럼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걸 뭐라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요 말만 하는 거죠.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면 다음에 그 커피를 먹더라도 그 커피가 그 커피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는 어떤 의미로는 자기가 이제 인지했던, 감각적으로 인지했던 것들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맛과 후각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더라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리치. 커피를 마시는데 여러 가지 향이 나는 거예요. 꽃향기도 나고, 과일도 나고, 뭐 자몽 느낌, 사과 느낌, 뭐 여러 가지 향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풍부하다고 하는 거죠. 예. 풍부한데 이 향기가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계속 올라와요. 그걸 뭐라고 하죠? 강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풍부하고 강하다. 이걸 리치라고 합니다. 리치. 예. 자, 풍부하다, 풀. 먹으니까 여러 가지 향이 올라오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풀. 예. 그 다음에 라운디드, 민숭해요. 풍부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뭐 고만고만하다. 이게 라운디드라고 합니다. 라운디드. 예, 라운디드. 플랫, 거의 없다가 민숭하다. 플랫하다. 예, 플랫.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이제 리치가 제일 좋은 건지 풀이 좋은 건지, 플랫이 좋은 건지, 이거 라운디드가 나쁜 건지 플랫이 나쁜 건지, 이게 가끔 헷갈리긴 합니다. 예. 일단은 부자들은 강력하고 가진 것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치, 풀, 스트롱. 예. 풀은 그야말로 풀입니다. 당겨서 풀이니까 풀이에요. 예. 그 다음에 플랫. 참 플랫하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쓰죠. 그래서 RF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RF. 그래서 플랫이 가장 없고, 그래서 플랫보다 조금 더 있는 게 라운디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미각.
커피의 미각은 기본적으로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네 가지의 기본 맛인데 쓴맛에 역할하는 단지 세 가지 맛의 강도를 조절할 뿐이며 예외적으로 질이 낮은 커피나 다크 로스트된 커피에서 쓴맛이 지배적으로 느껴진다. 그러니까 품질이 안 좋은 커피에서는 쓴맛이 지배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쓴맛에 가장 예민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각 같은 데 보면 뭐 이 사약을 먹거라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사약을 먹죠. 저도 사약을 안 먹어봤지만 사약을 먹으면 그 맛이 무슨 맛일까요? 단맛이겠습니까? 짠맛이겠습니까? 신맛이겠습니까? 쓴맛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쓴맛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독성이 들어있는 건 대부분 어떤 맛입니까? 쓴맛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쓴맛을 잘 기억해야 됩니까? 잘 기억하면 안 됩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 먹으면 가는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쓴맛에 민감한 그럼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자기 살려고. 예, 그래서 쓴맛에 가장 민감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똑같은 함량을 넣었을 때도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게 쓴맛입니다. 예. 그 다음에 민감하게 느끼는 맛이 무슨 맛인 줄 아십니까? 예, 신맛. 신맛도 왜 민감하냐? 살라고. 예, 음식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딱 먹고 신 것 같다, 먹으면 탈날 것 같다, 쉬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쓴맛이 가장 민감하고 그 다음에 신맛에 두 번째로 이제 민감하게 되는 거죠. 커피에서는 짠맛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단맛이 많은 커피는 무조건 좋은 커피입니다. 설탕은 넣지 않고 단맛이 난다. 그거는 굉장히 훌륭한 커피입니다. 마시기 접하기 힘든 커피가 되죠. 예. 자, 네 가지 기본 맛이 있는데 신맛, 단맛, 쓴맛, 짠맛. 예. 신맛은 산, 클로로겐산, 옥살리산, 말리산, 시트릭산, 타타릭산. 예. 단맛은 환원당, 캐러멜당, 단백질. 예. 쓴맛은 아까 보셨죠? 카페인, 예, 알칼로이드 계통인 카페인, 트리고넬린, 카페익산, 퀴닉산, 페놀릭 화합물. 짠맛은 산화칼륨. 짠맛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역치 이하입니다. 그래서 커피에서 커피를 먹어보고 내가 짠맛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커피에서 나는 그 짠맛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역치 이하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먹고 짠맛을 느꼈다는 거는 만든 사람이 소금을 넣었거나 아니면 자기가 오버해서 느꼈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온도와 맛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맛은 온도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짠맛은 온도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과일차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아 신맛의 경우 온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예, 어쨌든 신맛은 온도의 변화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촉각. 맛을 이야기하는데 촉각이 있습니다. 커피에서 맛은 촉각. 뭐야 그럼 뜨뜻하냐 안 뜨뜻하냐 이거냐?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물을 한 모금 입에 먹고 머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입 전체에서 물에 대해서 느껴지는 그 질감 있죠. 그런 질감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유를 한 모금 딱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오물오물하면 우유를 먹었을 때 입안에서 느껴지는 질감이 있죠. 그런 질감이 있고 막걸리를 또 이제 한 모금 입에 먹었다고 했을 때 오물오물했을 때 느껴지는 질감. 그래서 입 전체에서 느껴지는 질감 이걸 마우스필이라고 합니다. 촉각, 커피에서는 촉각이 되겠죠. 촉각, 마우스필은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거나 섭취한 후 입안에서 물려지역으로 느껴지는 촉감입니다. 입안에 있는 말초신경은 커피의 점도, 예. 점도는 뭡니까? 뻑뻑하다 이런 거죠. 이게 무슨 위 내시경 검사 비슷한 건데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뭐 하얀 걸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기계에 사람 이렇게 딱 해놔놓고 빙글빙글 돌리는데 그건 점도가 엄청났습니다. 그냥 빡빡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 점도가 있고 미끈함, 오일리스. 근데 약간 미끈미끈한 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까 로스팅 할 때 많이 볶은 커피에서 기름기가 막 나왔죠. 그런 것들을 먹으면 만약에 이제 분쇄를 했다 그러면 그 기름 성분들이 커피에 아무래도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먹으면 약간 미끈미끈한 느낌. 이런 것도 이제 오일리스라고 하는데 점도와 미끈함으로 촉각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가 좋다 그러면 바디가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커피를 먹으면 묵직한 느낌이 든다. 바디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디가 좋다. 물이 바디가 좋겠습니까? 우유가 바디가 좋겠습니까? 예, 우유가 바디가 좋습니다. 우유가 바디가 좋겠습니까? 크림이 바디가 좋겠습니까? 크림이 바디가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바디의 개념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지방 함량에 따라서 지방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미끈미끈한 느낌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지방이 많으면 이게 이제 많은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버터리, 그 다음에 크림, 그건 스무스, 예, 워터리. 물은 밍숭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이 많을수록 버터 크림. 이것도 버터하고 크림하고 좀 헷갈려요. 예, 그리고 스무스 워터 헷갈릴 수도 있죠. 이거는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 B, C, D, O, P, Q, R, S, T, U, V, W. 그러니까 A, B, C, D 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고형 성분. 그래서 고형 성분이 많으면 아무래도 좀 뻑뻑한 느낌이 되겠죠. 예, 이거는
thick이 앞인지 heavy가 앞인지 이것도 헷갈려요. 예, 그래서 이건 눈물 뚝뚝 T 2개 그리시고, 예. light, heavy인데 heavy가 앞인 건 아시겠죠? heavy, light. 예. thick, heavy, light, thin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커피 향미 결점. 우리가 앞에서 결점도라는 거 보셨죠? 결점도는 정상적이지 않은 콩에서 나는 좋지 않은 맛을 두고 이제 그 결점 맛이라고 하는데, 그 결점 맛은 결점도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커피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결점, 원래 커피가 가지고 있는 그 맛이 아니고 좋지 않은 맛,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학과 건조에서 뭔가 좀 에러가 나서 나타나는 좋지 않은 맛들이 있습니다. 그게 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있고 지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산에 의해서 나타나는 좋지 않은 맛, 일단 세 가지가 있죠. 요오드 같은 약품 냄새가 나는 걸 요오라고 합니다. 예, 요오드 같은 약품 냄새가 나는 걸 주로 이제 브라질 커피에서 좀 많이 납니다. 루베리는 고무 타는 냄새, 주로 이거는 로부스타에서 많이 나요. 로부스타 커피에서 조금 많이 나고, 아프리카 건식 커피, 로부스타 이런 데서 정말 그 고무 타는 냄새라는 게 우리가 가다 보면 차가 급브레이크가 끼 잡을 때 있죠. 그때 나는 냄새가 실제 커피에서 납니다. 예. 자, 퍼멘티드, 혀에 불쾌한 신맛을 남기는 맛이 결점입니다. 불쾌한 신맛.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불쾌한 신맛은 어떻게 되는 경우입니까? 음식이 쉬었다, 상했다 이렇게 했을 때 불쾌한 신맛이 나죠. 그죠? 예, 뭐 신김치 빼고. 그래서 퍼멘티드가 아까 기억나십니까? 퍼멘테이션 기억나십니까? 발효. 언제 발효가 있었죠? 생두를 둘러싸고 있는 걸 그 뭐라고 그러죠? 점액질, 뮤실라즈. 이 점액질을 벗기내기 위해서 큰 콘크리트 통에다가 그 생두를, 점액질이 둘러싸여 있는 생두를 넣고 물에 담가둔다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랬죠? 퍼멘테이션. 그래서 거기서 발효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불쾌한 신맛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점은 얼스티. 이제 이게 말리는 과정이죠. 말리는 과정인데 땅에다 말리는 거예요. 땅을 뭐라고 그럽니까? 빠티오 건조라고 했죠. 땅에다 말리지 않고 조금 테이블 같은 데 말리는 걸 테이블 드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말리다 보니까 이 커피가 냄새를 굉장히 잘 흡수하거든요. 생두도. 그래서 바닥에서 말리다 보니까 바닥의 흙냄새를 흡수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흙냄새를 얼씨라고 합니다. 머스티. 이건 이제 커피에 있는 지방 성분인 곰팡이 냄새를 흡수해서 나는 겁니다. 하이디, 이거는 우지 냄새, 가죽 냄새가 나는 거, 약간 육포 같은 냄새, 이런 거를 하이디라고 합니다. 자, 저장과 숙성. 자, 그렇게 이제 수학과 건조를 했고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을 하고 이제 숙성하는 과정에서 나는 겁니다. 그라시라고 하는 거는 아주 아린 풀레가 나는 겁니다. 저희들도 생두를 받다 보면 이렇게 통 같은 데 이렇게 쭉 담다 보면 막 풀 냄새가 확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그라시. 이런 건 오래돼서 나는 게 아니고 그 저장과 숙성에서 조금 잘못됐었을 때 이거 생풀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스트로이, 빨대를 스트로라고 하죠. 아마 이제 스트로가 집에서 나온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트로이, 집 냄새가 나는 거죠. 시골 같은 데 보면 식당 같은 게 쌓아놨는데 비가 오면 축축하고 거기서 나는 냄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커피에서 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스트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확 후 보관을 오래 해서 이제 나는 냄새입니다. 우디, 나무 냄새. 나무도 어떤 냄새냐 그러면 고목나무. 그 산림 같은 데 보면 오래된 고목나무가 좀 썩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코를 한 번씩 대보면 그 나는 냄새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우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로이하고 우디는 이제 수확 후 보관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을 때 나는 냄새들입니다. 안 좋은 커피들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로스팅과 카라멜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스팅 할 때 또 안 좋은 맛이 나요. 예. 그러니까 커피를 덜 볶으면 나는 맛이 있죠. 제대로 안 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갈변화가 안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럴 때 나는 커피의 그 결점 맛을 그린, 풋내라고 합니다. 그린, 예, 풋내. 그러니까 너무 짧은 시간 로스팅해서 이제 당이 제대로 분해가 안 된 거죠. 예, 베이키드라고 있는데 이 베이키드는 낮은 열로 너무 오랫동안 로스팅을 한 겁니다. 예, 고기를 구울 때도 강한 불에 빨리 굽는 방식이 있고 약한 불에 가스가 다 떨어져 갖고 막 이럴 때 막 지글지글 굽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커피도 그런 거예요. 약한 불에 너무 오래 굽는 거예요. 너무 오래 구웠을 때 나는 맛의 결점을 이제 베이키드라고 합니다. 낮은 열로 너무 오래 로스팅을 해서 역시 이것도 캐러멜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향기 성분이 제대로 안 나온 겁니다. 예, 약간 누린내라고 합니다. 티피드, 예, 튄다는 거죠. 예, 로스팅 시 열량 공급 속도가 너무 빨라 콩이 부분적으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드럼에 넣고 그 서서히 좀 열을 올려주는데 너무 급격하게 열을 탁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콩이 약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 튀는 거예요. 예. 콩이 약한 부분이 튀니까 티피트입니다. 튀니까 티피트. 예. 스크래치. 누가 내 차에 스크래치 났어?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그 로스팅 과정에서 너무 많은 재를 짧은 시간 공급해서 콩의 표면이 타는 겁니다. 예. 콩이 이렇게 있으면 콩의 가쪽은 타고 안쪽은 안 있고, 이게 가쪽이 타는 거죠. 스크래치 난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걸 스크래치드라고 합니다. 로스팅 할 때 안 좋은 맛, 그린 베이크드, 티피드, 스크래치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스팅 하고 나서, 그러니까 원두죠. 원두 상태에서 또 잘못했을 때 또 나타나는 안 좋은 맛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그 좋은 맛을 내기까지 그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죠. 예. 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로스팅 하고 나서 플랫. 아까 그 향기 기억나십니까? 리치, 풀, 라운디드, 플랫. 플랫은 좀 안 좋은 거예요. 예. 로스팅 후 산패. 커피가 이제 그 산화되는 거죠. 산패가 되어서 향기 성분이 소멸되어 발생하는 맛과 향이 없는 거죠. 예. 바피드. 바피드 같은 경우는 유기물질이 소실되어서 맛과 향이 없는 겁니다. 예. 플랫 바피드 뭐 비슷한 개념입니다. 인스피드는 커피의 플레이버 성분이 소실돼서 먹으면 맥 빠진 맥주는 먹는 느낌. 다 뭐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플랫 바피드, 인스피드, 스테일. 산소와 습기가 커피의 유기물질에 안 좋은 영향을 두어서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어서 생기는 아주 좀 안 좋은 맛, 스테리라고 하고, 랜시드 상당히 불쾌한 맛을 주는 맛의 결정. 뭐 그냥 이런 게 다 안 좋은 맛입니다. 예. 블랙 파피드 같은 경우 거의 없는 거고, 인스피드부터는 좀 안 좋은 맛이 커피에서 많이 나는 거죠. 이제 원인이 스테리 같은 경우는 산소와 습기고, 예. 자, 추출 커피를 뽑았는 거죠. 뽑았고 나서 이제 추출을 한 다음에 나는 게 블랙 파피드 위에 로스팅한 원두와 똑같은 상황이고요. 어설빅입니까? 어설빅. 예. 추출 후 뜨거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보관 시 생성되는 강한 신맛. 추출 후 뜨거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보관 시 생성되는 강한 신맛.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커피는 기본적으로 좀 신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전에 보면 그 커피 메이커가 있죠. 커피 메이커를 뭐 이렇게 뭐 그려 볼까요? 예, 그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예, 떨어지고 서버가 이렇게 있고, 뭐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두를 넣고 이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이제 보통 커피 먹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다 물을 또 이제 조금 받지 않고 되게 많이 받습니다. 이만큼 받아요. 예, 여럿이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받습니다. 이만큼 받고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열판이 있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뭐 몇 명 오면 이제 우리 커피 먹자라고 이제 다 따라주는 거죠. 그래 어떻게 되면 이게 좀 남아요. 남은 걸 그대로 또 어떻습니까? 열판 위에 올려놓죠. 왜냐 그러면 따뜻하게 데펴놨다가 나중에 한번 먹으려고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커피 그 메이커를 만드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밑에 열판을 만들었던 취지는 뭐냐 그러면 커피가 추출되는 동안에 먼저 서브를 넣어놓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잔을 서브를 예열하기 위한 농도거든요. 그래서 한번 커피가 추출되면 요걸 빼고 요걸 끄고 더 이상 넣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속 데피는 거죠. 한약 다리듯이 계속 데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요 맛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려면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추출된 커피를 커피 메이커 열판 위에 올려놓고 한 4시간 정도 지나서 한 잔 드셔보시면 기분이 참 희한합니다. 예, 굉장히 불쾌한 신맛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요때 이렇게 커피 먹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역시 나하고는 커피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기가 추출이라든가 이런 커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건데 예, 굉장히 맛이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리니, 물이 증발하고 유기물질이 성분이 농축되면서 짠맛이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참 지나면 여기에 막 거연성 같은 것도 생기고 그렇죠. 막 물은 줄어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짠맛 같이 막 나는 거죠. 예, 물이 증발하고 유기물질이 농축되면서 짠맛이 나는 결정. 자, 타리. 커피 추출액에 단백질이 타서 생성된 불쾌한 탄맛이 타리. 타서 난 탄맛, 타리. 예. 브레킷시는 산화 무기물질과 염기성 무기물질이 농축되어 나타나는 맛의 결점을 브레킷시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브리니, 타리, 브레킷시 이런 맛을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한번 맛을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녁에 아주 좋은 커피를 내려요. 핸드 드립으로 내리신 다음에 보온병에다가 한 9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물에 내려요. 그래서 이제 보온병에다가 이제 보온병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럼 보온병에다가 커피를 쭉 넣어두는 겁니다. 뚜껑 닫으세요. 닫고 아침에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브리니, 타리, 브레킷시 이런 진정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녹차 있죠. 녹차도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녹차를 넣을 때는 푸른색이었는데 그 다음에 열면 어떻게 됩니까?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좋지 않은 거죠. 못 먹습니다. 정말 시궁창 냄새가 나요. 예.
그래서 커피는 추출하고 바로 드시는 게 가장 낫고, 커피는 식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식을 때 식게 놔둬야 돼요. 정 아까우면 식게 놔둔 다음에 나중에 다시 먹을 때 뜨거운 물을 다시 부어서 조금 연하지만 그렇게 먹는 게 훨씬 더 맛있게 커피를 즐기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커피 커핑. 커피 샘플의 향과 맛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이런 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커퍼라고 합니다. 예. 저도 커퍼입니다. 커퍼. 예. 자, 1년에 한 번 월드컵 테이스트 챔피언십 대회가 열립니다. 요거는 이제 가끔씩 문제집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나는 미각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TV에 보니까 와인 감별사라든가 커피 감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제 전문직 쪽에 있는 사람들 쭉 봐서 혀 안에 있는 미레수를 조사하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사람들보다 미레수가 많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 맞는 자기 역량들을 스스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 봐요, 사람들이. 근데 구미 같은 데서는 이렇게 구미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미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막 엄마 맛이 어때?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이놈 자식 입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욕만 얻어 먹죠. 근데 사실은 그게 엄청난 자기 무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미각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막 미치겠어.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이런 대회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회 방식은 이래요. 이게 이제 1등하면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고 세계 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커피를 배우고 말고 이건 필요 없어. 그냥 맛만 잘 느끼면 돼요. 예. 어떤 방식이냐 그러면 큰 테이블이 있습니다. 큰 테이블이 있고 여기다 이제 컵이 3개가 있어요. 3개. 예. 여기 이제 한 그룹인 거죠.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뚜뚜뚜뚜 해갖고 이제 이런 게 총 8그룹이 있는 거예요. 8그룹이 있는데 2개는 같은 커피예요. 2개는 같은 커피. 요 2개는 같은 커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딱 먹어보고 다른 커피가 하나 있겠죠. 그 다른 커피를 찾는 겁니다. 몇 분 동안? 8분 동안에. 예. 8분 동안 이거 다 찾아가지고 근데 이제 다 찾는 사람이 그 2명이 나왔다. 근데 한 명은 7분 50초에 찾았고 한 명은 3분 때 찾았다. 그러면 3분 때 찾은 사람이 1등 먹는 겁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요게 예선할 때 8분 안에 7개 정도는 맞춰야 예선을 통과한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되면서 사람들이 미각도 굉장히 조금 이게 발전해 간다는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역량이 되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2번째 로스팅과 향미 평가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